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컬럼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컬럼에서는 바이어로서 일반적인 주택 구매 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컬럼에서는 어쨌든 구매를 하든, 렌트를, 리스를 하든, 그냥 뭉뚱그려서 리스로 할게요. 리스 아니면 구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매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결국엔 렌탈 리스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는 제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 Texas Realty.com에 들어가시면 이 블로그에 여태까지 신문에 10번 이상 게재를 한 제 컬럼 기사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 그 코리안 저널 신문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연재되고 있는 제 부동산 컬럼 어신 쪽에 보시면 제 컬럼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파트먼트 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리스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쇼텀 리스도 많이 고민하시네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 정도요. 뭐, 여섯 달까지. 보통 리스나 렌트는 1년 기준이 많습니다. 미니멈. 10개월, 11개월, 12개월. 그죠? 그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1년이 아니고, 뭐 10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하는 참고로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아파트 중에 쇼텀 리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부터 가능한 그 아파트먼트 리스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먼트 렌트를 도와주는 로케이터라고 그러는데 어, 중개인 라이센스가 있으면서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리얼토를 통해서 혹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호텔로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장기 기간 투숙하는데 Extended Stay America라고 스위트로서 이제 취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족이 장기에 체류할 때 이쪽을 많이 묵고 근데 요즘에 에어비앤비, 홈어웨이라든지 이러한 공유 숙박에 대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서블리스를 검토하는데 서블리스는 좀 트리키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렌터가 잔여 기간 중에 일부를 어, 가져오는 건데 이게 나오는 조건, 들어오는 조건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조건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특히 학생들 싱글인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 한국신문 온라인 사이트 가보면은 서블리스 많이 나와 있고 UT 어스틴에 또 서블리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렌트는 로케이터나 없이 직접 거기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가 어디가 어떻고 또 니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옛날엔 정말 로케이터, 아파트만을 소개해주는 로케이터가 반드시 하는 게 좋은 게 이 로케이터 피를 렌터가 내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먼트 그 회사에서 그 피를 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점점 그 아파트가 이 로케이터 중개인한테 피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로케이터나 리얼터가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무료로 봉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로케이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어,
보통 어떻게 되면 아파트먼트 한 두세 군데 이상 보고 마음에 드는 데가 생기면 아파트먼트에서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파트먼트 사무실에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드민 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피가 있는데 보통은 non refundable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내 테넌트의 크레딧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크레딧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인컴을 요즘에 많이 체크를 합니다. 인컴을 해서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사 날짜까지 결정합니다. 아파트 오너는 이제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프랜차이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커뮤니티 소유에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좀 잘 보시고요. 방문하고 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다 리뷰를 보고 요즘에 리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살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제대로 수리 요구를 해주는지 근데 그게 리뷰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점차 아파트들이 편의시설 넣고 월세를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렌터 입장에서는 뭐 풀장도 필요 없고 딱 좀 싸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은 풀장도 있고 편의시설, 뭐 운동시설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월세가 비싸죠. 요즘에 어신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방 한 개 싼데도 뭐 8, 900불이고요. 방 한 개가 외곽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은 아파트 말고요. 그 다음에 좀 위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도 방 두 개면 1200, 1300입니다. 좀 외곽으로 가면 좀 싸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리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우스 리스는 이제 리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굉장히 복잡하고 랜로드가 개인이 소유한 집인 경우도 많고 대부분이고 리스팅 에이전트,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오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리얼터를 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리스 바이어가 리스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커미션을 줄 필요가 없고, 이거는 셀러 쪽, 다 셀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부터 보면, 일단 MLS 시스템은 이거는 이제 그 리얼터가 액세스할 수 있는 비싼 시스템 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리얼터를 고용하시면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여기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리얼터를 고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 어베일러블한 리스 해당되는 하우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처럼 결정을 하면 그 테넌트 리얼터를 통해서 그 리스 신청서를 또 마찬가지로 쓰는데 이제 보통 텍사스 표준 양식을 씁니다. 그걸 작성해서 리스팅 에이전트, 셀러 쪽이죠. 그 랜로드 쪽이죠. 랜로드의 에이전트는 그걸 받아서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구매하는 것처럼 복수 애플리켄트 한 명이 아니고 또 컴피팅 경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낸다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파트먼트는 보통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어플라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벨루에이트 하고 바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인데 이 하우스는 내가 애플리케이션 낸 시점에 동시에 그날 당일 또는 그 앞뒤로 여러 명이 복수의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한 명을 고르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하면 랜로드 에이전트가 베스트 퀄리파이드 테넌트를 결정하는데 보통은 이제 인컴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체크라든지 크레딧을 주로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월세 내는데 문제가 없겠다. 예.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집을 사는 거 권장드리는 게 이 리스나 렌트는 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 오히려 구매할 때보다 더 자세히 봅니다. 뭐 범죄 사실까지도 볼 수,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봐야 되나, 그게 이제 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싫다면 집을 구매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매할 때는 내가 물론 HOA의 규제를 받지만 내가 애완동물 키우고 싶으면 키우면 돼요. 그죠? 근데 리스는 어떤 리스인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있고, 키워도 그 랜로드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추가 비용도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신청서를 억셉트가 되면 이제 계약서를 랜로드랑 씁니다. 그죠? 그것도 표준 계약서 텍사스 폼을 쓰는 게 정석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잔디 깎는다든지 그런 비용은 보통 테넌트가 내게 됩니다. 그죠? 이제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HOA fee는 보통 랜로드 집주인이 내지만 기본적인 관리, 그러니까 잔디를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수리 같은 경우 있죠.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전구 같은 거, 라이트 벌브 같은 경우는 테넌트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잔디 깎고 이런 그 랜드스케이프 하는 게 귀찮으면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리스와 렌트를 봤는데, 그러니까 리스와 렌트는 개인의 모든 부분, 파이낸스와 백그라운드 체크,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오히려 구매하는 거 이상으로 랜로드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싫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더 걱정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칼럼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